안녕하세요. SG교육연구소 소장 이순천입니다. 그간 시험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모두 좋은 결과 거두셨길 바랍니다. 오늘은 자기 진로를 가지고 발표용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제작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사용할 줄 아는데 왜 또 배우지? 라는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템플릿이라는 걸 사용해서 여러분이 발표용 PPT를 제작하는 시간을 단축하고 그 다음에 개요를 작성해서 여러분의 발표의 논리성을 보완하고 그래서 완성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하려고 합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본인 진로를 통해서 템플릿을 사용하고 발표 파워포인트를 작성한 후에 지정된 날짜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작성한 자기 진로 파워포인트는요,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면서 여러분 학교의 교내대회나 수행평가에서 활용할 수도 있을 거고요. 나중에 대입, 고입의 자기소개서나 면접의 소재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번 과제 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템플릿을 알고 있나요? 템플릿이라는 것은요, 어떤 것을 만들 때 안내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역할을 할 때에 사용되는 틀, 꼴, 모형을 말합니다. 미리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사용하기 편한 것이죠. 발표용 파워포인트 템플릿이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잘 디자인되어 모아져 있는 사이트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컴퓨터 웹 브라우저에서요, 주소창에서 allppt.com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allppt.com 입력하고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자, allppt 사이트에 접속하니까 보는 바와 같은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중간 정도에 보시면 View by Popular Keyword라는 메뉴가 보이시죠? 자, 그 메뉴 아래에 보니까 allppt, abstract, business, computers, education 등등의 메뉴가 보입니다. 인기 있는 키워드별로 파워포인트 템플릿을 묶어 놓은 메뉴입니다. 여러분의 진로가 경영 쪽이면 비즈니스를 클릭하고요. 의학, 생물, 화학이면 메디컬을 클릭하시면 되겠죠. 혹시 여러분 자신의 진로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게 없더라도요, 유사한 키워드를 클릭해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저는 교육 쪽이니까 에듀케이션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에듀케이션으로 가가지고요, 저와 같은 템플릿을 사용해서 일단 같이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에듀케이션에 들어가서 가운데 e러닝 파워포인트 템플릿가 보이네요. 자, 이걸로 여러분과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클릭하세요. 클릭하고 마우스 스크롤을 내려보니까 여기 48 슬라이드라고 되어 있죠. 48장의 슬라이드가 이미 제작되어 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또 쭉 내려보면 내용에 따라서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또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걸 다운로드 해볼까요? 다운로드 하려면 이 스크롤 더 쭉 내려보세요. 그러면 아래쪽에 Click here to download this PPT template 이라는 문장이 보이죠? 자, 이 PPT 템플릿을 다운로드 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라는 말이죠. 자, 여기를 클릭해 보면 자, 다운로드가 시작되네요. 여러분 웹 브라우저 왼쪽 하단에 다운로드가 됐다고 표시됩니다. 자, 다운로드 됐으니까 여기를 다시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가 실행됩니다. 파워포인트가 실행되니까 제 파워포인트에서는 이 메뉴가 있네요. 편집 사용 버튼,
클릭하면 자, 이제 파워포인트를 수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발표용 PPT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발표 PPT에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제작해야 될 게 뭘까요? 바로 표지겠죠. 그런데 올 PPT 사이트의 템플릿에서는 보는 바와 같이 표지를 두 개를 제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표지고요. 2번 슬라이드가 두 번째 표지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겠죠? 어떤 게 나을까요? 저는 1번을 선택하겠습니다. 따라서 2번 슬라이드를 지워야 되는데 여기 2번 슬라이드를 클릭하고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번 표지 슬라이드로 가서 수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이트 이름의 아이콘 오른쪽 위에 클릭해서 딜리트 키 누르고 지우시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아래에 작게 조그맣게 보이는 올 PPT 사이트 주소도 클릭해서 지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목을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글꼴은 제목이니까 두껍게 고딕체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소속과 이름이 나와야 되겠죠. 표지에 발표자가 누군지. 자, 발표자 소속 한국고등학교 1학년 1반 홍길동 쓰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글꼴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항상 중요한 건 글자 넣어놓고 글꼴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올 PPT 사이트는 영어 글꼴로 기본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한글 타이핑 하시고 영어 글꼴을 한글 글꼴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 표지가 됐죠? 이제 표지 다음에 어떤 걸 작성해야 될까요? 바로 목차입니다. 흔히들 학생들이 놓치고 가는 게 목차인데요. 발표할 때 항상 표지가 띄어져 있겠죠, 화면에. 그러면 발표를 시작할 때 어떻게 했어요? 제목 설명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라고 발표의 순서, 목차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진로 PPT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진로에 관한 것이면 어떤 목차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자, 이걸 권장해 드립니다. 여러분도 과제하실 때 반드시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1번에다가는 진로 적성 검사라고 쓰시고요. 두 번째는 진로 적성 검사를 했을 때 그 여러분에게 적합한 어떤 직업이 나와 있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에다가는 직업 소개라고 쓰시고요. 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 또 뭘 해야 되죠?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일단 대학 학과를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이 대학 학과를 나와서 내가 이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어떻게 우리 국가사회, 공동체 아니면 인류 전체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인지 또 그 계획을 써야 되겠죠. 자, 역시 글자 넣었으면 글꼴 바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클릭하고 글꼴을 다 고딕체로, 두꺼운 거니까 고딕체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글자 내용도 바꿔볼까요? 진로 발표 그리고 목차라고 입력하고, 자, 칸에 맞게 글자 크기를 줄이고 글꼴도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목차에 따른 세부 텍스트도 또 바꿔보겠습니다. 첫째, 진로 적성 검사 아래에는 진로 적성 검사가 말해주는 개인 성향이라고 설명을 달아주겠습니다. 그리고 2번 직업 소개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란 어떤 일을 하는가 라고 쓰고요. 세 번째, 대학 학과 안내에서는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에서는 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직업 계획 아래에다가는 앞으로 나의 계획이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텍스트 입력하면 반드시 글꼴 바꾸라고 얘기를 했죠. 전부 한글 글꼴로 바꿔주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예쁘다고 그냥 글꼴을 막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안 돼요. 왜냐면 여러분 컴퓨터에서는 그 글꼴이 있을 줄 몰라도 발표 현장에서는 그 글꼴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꼴이 깨져버리니까 가장 윈도우의 기본 글꼴 있죠. 뭐 맑은 고딕체 같은 가장 기본 글꼴을 사용해서 글꼴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목차가 완성됐으면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만들기입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만 한번 우리 샘플로 만들어 보죠. 그리고 나머지 슬라이드는 여러분이 이걸 바탕으로 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슬라이드까지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했던 진로 적성 검사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희 SG교육연구소에서 여러분들에게 진로정보망 커리어넷에서 진로 적성 검사를 하도록 했죠. 그 내용을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그런데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많은데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저는 5번에 여기 인포그래픽 스타일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5번에 인포그래픽 스타일을 선택했으니까 3, 4번 슬라이드는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3, 4번 슬라이드는 선택하고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포그래픽 스타일 슬라이드에서 제목을 바꿔야 되겠죠. 제목은 목차와 똑같이 진로 적성 검사라고 바꾸고 역시 글꼴도 바꾸고요. 자, 그런데 여기 그림 있죠. 그림을 보니까 사람들 아이콘이 있는데 이건 불필요한 것 같습니다. 빼야 되겠죠. 자, 그림을 클릭하시고 역시 딜리트 키를 누르면 없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텍스트에다가는 여러분이 진로 적성 검사를 했을 때 나왔던 여러분의 세 가지 능력이 있을 겁니다. 세 개는 여러분 진로 적성 검사 했을 때 여러분의 능력을 쓰시고, 마지막 하나는 여러분이 선택한 진로 적성 검사 사이트에서 추천했던 직업 중에 여러분이 선택한 직업 이름을 쓰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바꾸시고요. 이렇게 바꾸시고 내용들도 바꾸고 역시 글꼴과 글자 크기, 그 다음에 위치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맞춰줍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 아이콘도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능력에 맞는 아이콘으로 바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이 슬라이드의 아이콘을 지워 보겠습니다.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 딜리트 키를 누르면 아이콘이 지워집니다. 그럼 여기에 넣을 아이콘은 어디서 찾느냐? 자, 보시죠. 왼쪽 슬라이드 스크롤을 아래로 쭉 내려보면 아이콘이 모여있는 슬라이드가 3장이나 보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내용에 맞는 아이콘을 클릭해서요. 왼쪽 클릭 말고 이번에는 오른쪽 클릭을 합니다. 아이콘에서. 자, 오른쪽 클릭했더니 메뉴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복사를 클릭하세요. 컨트롤 C 해도 되는데 모르실까봐 메뉴를 불러서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작성 중인 슬라이드로 가서 또 역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나오는 메뉴에서 붙여넣기를 클릭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죠. 아이콘의 색상이 흰색이어야 가장 잘 보이죠. 아이콘의 색깔을 바꿔보겠습니다. 아이콘이 클릭된 상태에서 파워포인트 맨 위 메뉴에서 서식이라고 보여요. 아이콘이 클릭된 상태여야 이 서식 메뉴가 보입니다. 서식 메뉴 클릭했더니 여기 도형 채우기 나오네요. 여기서 색상을 흰색으로 선택합니다. 자, 어때요? 아이콘 색상이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여기 여러분 내용에 맞는 아이콘을 복사해서 붙여놓고 아이콘의 색깔도 바꿔주고요. 이렇게 해서 그 내용 첫 번째 진로 적성 검사에 대한 슬라이드를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목차에 따라서 2번, 3번, 4번 슬라이드도 여러분이 내용에 맞게, 여러분의 내용에 맞게 찾아서 바꿔서 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 슬라이드를 보면 그림을 넣을 수 있는 게 있네요. 핸드폰 모양 안에 그림이 들어가도록. 자, 이건 어떻게 하느냐? 여기 Your picture here 이라는 문장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면 이미지 선택하게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이미지 파일을 클릭하면 어때요? 이 핸드폰 위치에 딱 맞게 이미지가 이 안에 쏙 들어가죠. 보기 좋게 들어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림도 바꾸고, 그 다음에 아이콘들도 바꾸고, 또 슬라이드에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이 안에서 서로 복사하고 붙여놓고, 이렇게 해가면서 2번, 3번, 4번 슬라이드, 여러분 목차에 맞는 내용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든 후에는 불필요한 슬라이드, 48장의 슬라이드 중에서 불필요한 것들은 다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나면 마지막에 꼭 한 장의 슬라이드가 더 필요합니다. 이게 뭘까요? 발표 마지막에는 항상 마무리 멘트가 있어야 되고 또 인사도 하셔야죠. 그러니까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슬라이드, 자 보시죠. 땡큐라고 있죠. 이 슬라이드에다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래에다가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소속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중요한 거, 글꼴을 바꿔 주셔야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진로 발표 PPT는 템플릿을 사용해서 빠르고 깔끔하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